안녕하세요. 박연수안과 박찬수 원장입니다. 요즘 노안까지 해결되는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초점 인공수용체 종류가 정말 많아서 어떤 렌즈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다초점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싶은데 빛번짐이 무섭고 빛번짐을 피하자니 돋보기를 또 써야 할까봐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고민을 많이 줄여주며 많은 환자분들이 선택하여 만족도가 높은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호야사에서 출시한 지메트릭 인공수용체입니다. 오늘은 이 지메트릭 렌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선택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쉽고 자세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초점 렌즈라는 것은 멀리 보는 시력뿐만 아니라 중간거리 그리고 가까운 거리까지 안경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렌즈입니다. 하지만 기존 다초점 렌즈에는 하나의 대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간 빛번짐과 달무리 현상입니다. 밤에 운전을 할 때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 주변에 빛이 퍼져 보이거나 동그랗게 여러 겹으로 겹쳐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렌즈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빛번짐을 줄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설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메트릭 렌즈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렌즈입니다. 기존 다초점 렌즈를 보면 렌즈 표면에 여러 개의 회절 링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링이 빛을 여러 초점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면서 야간 빛번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메트릭 렌즈는 이 구조를 조금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렌즈들은 회절링이 15개 이상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메트릭은 회절링을 8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링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가우시안 스무딩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렌즈 표면의 구조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빛이 산란되는 것을 줄이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한 글리스닝 프리 재질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도 렌즈가 혼탁해지지 않는 우수한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야간 빛번짐이나 달무리 현상이 조금 더 줄어들어 야간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페어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근거리 시력이 더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메트릭 렌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원거리 에너지가 50%이므로 원거리 중심이고, 플러스는 근거리 에너지가 40%이므로 근거리를 강화시킨 렌즈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 가지 렌즈가 디자인이 동일하고 오직 에너지 분비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페어링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 눈에는 기본형, 반대쪽에는 플러스를 넣어서 원거리와 근거리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방법처럼 보이는 믹스 앤 매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렌즈를 섞어 넣어서 뇌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메트릭 페어링은 기본 디자인이 같은 렌즈이고 에너지 분배만 다르기 때문에 뇌의 입장에서는 거의 같은 렌즈라고 받아들이므로 따라서 적응이 매우 빠릅니다. 특히 고도근시가 있었던 분들에게 페어링 기법은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근시 환자분들은 평생 가까운 곳을 선명하게 보는 시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다초점 렌즈로 원거리에 좀 더 치중하게 되면 멀리는 잘 보이는데 평소 잘 보던 가까운 게 답답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주시안에 지메트릭 플러스를 넣으면 근시 환자가 잃고 싶지 않은 강력한 근거리 시력을 효과적으로 지켜주면서 원거리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동공 크기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동공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다초점 렌즈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메트릭 렌즈는 타 렌즈보다 작은 중심부 직경이고, 따라서 거의 렌즈의 중심부에서부터 빠르게 회줄 구조의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는 설계를 가지고 있어서 동공이 작은 환자에서도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더 안정적인 시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이 통계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동공 크기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약한 근거리 중간거리 시력입니다. 빛번짐을 줄이기 위해서 회절링을 8개로 줄이다 보니 66cm 안팎의 컴퓨터 글이나 40cm 독서 글이 시력이 약간 덜 보인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페어링을 이용하면 오히려 30cm 정도의 짧은 거리를 필요로 하는 도면 설계나 귀금속 세공 등의 작고 섬세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메트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옐로우 렌즈의 특성에 따른 호불호입니다. 지메트릭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렌즈 전체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이미 본인의 수용체가 노랗게 변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오히려 눈부심이 줄어 편안해 하십니다. 하지만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이나 화가, 디자이너, 사진작가처럼 색감 구별이 매우 중요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 눈만 수술하거나 특히 젊은 분들인 경우 반대쪽 투명한 눈과 색감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메트릭 렌즈, 과연 어떤 분들한테 적합할까요? 지메트릭 렌즈는 야외 활동이 많고 야간 운전을 자주 하면서 원거리 시력의 질과 빛번짐 감소가 중요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다른 다초점 렌즈보다 더 짧은 약 30에서 40cm 범위의 실용적인 근거리 시력을 제공하므로 상대적으로 서양인들에 비해 팔이 좀 더 짧은 동양인들에 더 적합하고 일상적인 스마트폰 사용이나 간단한 근거리 작업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원거리 시력이 좋았던 원시 성향의 환자에서는 원거리 시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근거리까지 보완할 수 있어 좋은 선택이 됩니다. 반면 고도원시로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보던 습관이 있는 환자에게는 근거리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한쪽 눈에는 근거리 성능을 보완하는 페어링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완벽한 렌즈는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비싼 렌즈가 아니라 내 눈에 가장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술 전 정밀 검사를 통해 각막 상태, 난시, 동공 크기, 생활 패턴 등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다초점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